지금 1월 중순이고요. 5월 6월 되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5월 6월 되면 기본소가 끝나잖아요. 7월부터 문제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월말에 모의고사 칩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들어와요. 참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보게 되면 점수가 잘 안 나온대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방법은요. 그 이유가요. 공부 방법이 나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106페이지 봅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 볼게요. 폈습니까? 106페이지. 예. 그대로 이제 펴주세요. 제가 잠시 확인합니다. 빠르게 확인할게요. 제가 잘못 봤는 건가요? 제 눈이 삐었나 봐요. 아니 문제 푼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5월달 망합니다. 5월달 모의사 보게 되면 점수가 40 몇 점, 30 몇 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미리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고치면 문제가 없어요. 합격이 쉽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수예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예외가 없어요. 데드라인. 몇 점이죠? 60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만 통과하시면 돼요. 합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월달 공부하게 되면요. 그 영역이 다 드러나요.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딱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A타입입니다. 이미 6월달에 60점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B타입입니다. 접근하자 모자랍니다. 이러면 점수가 50 겨우 넘어가거든요. C타입입니다. 이때 내가 시험 보니까요. 맨날 40점, 45점, 30점. 점수가 형편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A타입은요. 출발 똑같잖아요. A타입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강의를 들었죠. 복습해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런데 한 개 더. 문제까지 풀어요. 요것 때문에 저 책검사 했잖아요. 복습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거의 안 풀었어요. 요 과정을 거치면요. 6월 되면 이미 합격 레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B타입은요. 강의를 들어요. 복습을 해요. 그런데 문제를 안 풀어요. 일단 여러분이 나는 문제는 안 풀었지만 그래도 복습은 매일 했습니다 하면요. 여기 들어가요. 안정권입니다. C타입은요. 강의만 들어요. 복습을 안 해요. 문제도 안 풀어요.
강의만 듣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요, 강의만 들으면 뭡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꽝인데. 그러면 6월 되면요, 틀림없어요. 모든 과목이 점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 원하시면요, A, B 선택하세요. 시험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1월달 지금까지 지켜오시면서 어느 타입을 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더 반추해 보세요. 만약 C라면 큰일 나요. A 또는 B까지가. 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은요, 바라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합격을 바라는 게 C입니다. 합격만 바라지 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B나 A로 꼭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만약 아직까지도 복습 제대로 않고 문제 안 푼다면요, 좀 5개월 뒤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틀림없이 복습 끌어올리고요. 기왕이면 요 문제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라간 진도만큼 보시면요 꽤 힘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합격하잖아요. 풀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이렇게 합격을 만드는, 요거는 강의 듣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목차 4번요.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자, 1번 수요, 2번 공급, 3번 탄력성입니다. 마지막 목차 4번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결정과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더라도 목차가 두 개 나와요. 1번 균형 가격 결정,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균형 가격 이동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 결정은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얘는요, 거의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다음에 균형 가격 이동은요, 그래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은요, 다른 문제가 안 나와요. 계산 문제 또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 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0회 올해 시험도요. 여기서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136페이지입니다. 균형 가격 결정은요. 가운데 그래프가 딱 한 개 있죠. 얘는 쉬워요. 수요 곡선 5 하향합니다. 공급 5 상향합니다. 이것만 그려주면 돼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있죠. 일치. 요 지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 교재는 P0, Q0 나왔죠. 그러니까 P0 균형 가격, Q0 균형 가격인데 저는 습관이 되어서 P0 대신에 P 스타를 표시하거든요. 뭐 의미는 똑같아요. 균형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스타 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대문자 Q를 집어넣어요. QD, QS요. 대문자 Q가 함수를 말해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얼마다 하면서 식을 주겠네. 식을 주면서 계산 문제로 나온대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은요. 얘랑 얘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수요 함수 QD 이꼴 공급 함수 QS 얘만요.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가격과 양이 그대로 나온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일치시킨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 문제 연습합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박스. 예제 있죠. 예제 보시면요. 언제 나왔습니까? 14회 때.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P 이꼴 900 마이너스 QD이다. 다음에 공급 함수가요. P 이꼴 100 플러스 QS가 돼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 나왔죠. 수요 함수. 다음에 공급 함수 나왔죠. 두 개의 함수를 주면서 균형 가격 얼마인가 묻습니다. 균형 묻게 되면 무조건 뭐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다만 이 수요 함수 QD와 공급 함수 QS가요. 식에 섞여 있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앞으로 옮겨줘요. 정리해야 됩니다. 얘는요. 정리되지 않은 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빼볼까요? 정리하죠. 그럼 이제 얘가 넘어올 적에 이항시킨다고 하죠. 넘어올 적에는 부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플러스면 넘어갈 때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다.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넘어갑니다. QD 900 다시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P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요 함수로 정리하죠. 다음에 Q에서는요. 100만 넘겨주면 되겠네. 따라서 QS 이꼴 100만 넘겨주면 마이너스 100이죠.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QD와 QS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풀면 돼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얘를요. 그대로 뭐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합니다. 900 마이너스 P 이꼴 P 마이너스 100이 돼요. 숫자끼리 정리하고 P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숫자를 넘겨줍니다.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플러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 넘어간다. 플러스 100입니다. 합하니까 얼마? 1000. 마이너스 P가 넘어가면 합해서 얼마? 2P가 돼요. 다 풀었네요. 따라서 P는 얼마가 나와요? 500이 나오죠. 균형 가격 500입니다. 정답 3번 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항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요. 이 두 개씩을 일치만 시켜주면서 이 가격만 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균형 양을 구할까요? 양은 얼마가 될까? 그러면 가격이 5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격 500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500을 넣어주면 돼요. 900 빼기 500은 얼마? 400. 수요량은 400개입니다. 500 빼기 100은 얼마? 400이죠. 공급량도 400입니다. 따라서 400 나왔죠. 따라서 두 개의 함수를 일치시키니까 균형 가격 얼마 나왔죠? 500 나왔고요. 또 일치시키니까 양이 얼마 나왔다? 400이 나왔다.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1번 균형 가격에 관한 계산 문제는요. 항상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일치만 시켜주면 무조건 균형 가격, 균형량이 나옵니다. 이어서 목차 2번요. 균형 가격 이동은요.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입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죠. 괄호 1번 수요와 공급이 하나만 변화한대요. 괄호 2번은요. 둘 다 동시에 변화한대요. 하나만 변하는 쉬워요. 하나만 그려주면 되니까요. 따라서 괄호 1번 보게 되면요. 하나만 변화한다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 항목이 4가지가 있죠. 그러면 차례대로 숫자를 부서져요. 첫 번째 수요 증가에다 동그라미 1 적어주고, 두 번째 수요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2 적어주고,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공급 증가, 4번은요 공급 감소가 돼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경우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그려주고요. 여기서 균형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이 그려져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증가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이건 감소네요. 자, 감소는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끝입니다. 따라서 1번 수요 증가. 수요 나왔잖아요. 증가니까 우측, 좌측, 우측 이동 끝. 수요 증가 다 그렇습니다. 수요 감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좌측 끝. 간단하죠. 하나는 쉬워요. 얘가 2번 수요 감소. 다음에 공급 증가는요. 우측 좌측 우측 공급 증가 끝. 3번입니다. 공급 증가. 다음에 공급 감소 우측 좌측 좌측 끝. 다 그렇습니다. 증가는 무조건 뭐 우측 이동, 좌측은요 감소는 무조건 좌측 이동입니다. 볼게요. 1번 수요 증가는요 원래 균형이잖아요. 흰 점이. 그러면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균형점은요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더라. 균형 가격의 이동해서 이동은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가격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했죠. 얘가 지금 지문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들은 말로 물어요. 말로. 다음에 수요 감소죠. 그러면 균형점이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이게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하락했죠.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 감소, 감소했잖아요.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 이대로 말로 물어요. 문장으로. 다음에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니까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했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죠.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견인 가격은 하락하고 견인 양은 증가한다. 이대로 말로 묻습니다. 다음에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했죠.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했잖아요. 견인 가격의 이동입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니까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했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면 견인 가격은 상승하고 견인 양은 감소가 된다. 문장은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요. 여기다 흔히 보는 것이 바로 인구. 여기다 인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어느 지역의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요. 이만큼 인구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요. 그만큼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 인구가 감소가 돼요. 감소.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거제도. 조선업이 힘이 없잖아요. 일자리 자꾸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인구가 감소가 되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도 줄어들고요. 다음에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농사짓자. 여기다가 배추를 집어넣어요. 자, 상식적으로 배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으면 배추가 넘치잖아요. 배추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그래서 배추 농사를 이만큼 농사를 많이 지으면요. 배추가 폭락하죠. 내려갑니다. 농사 많이 지었죠. 양은 증가하고요. 다시 농사를 적게 지었어요. 배추 농사를 적게 지었다. 배추를 적게 농사지으면 배추가 풍기 현상이죠. 배추가 오른다 내린다. 풍기 현상 올라가잖아요. 농사는 적게 지었잖아요. 이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달라집니다. 공급이 많다 적다 따라서 가격도 내린다 오른다 달라지잖아요. 다시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어느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다음에 어느 지역에 배추 공급 농사를 많이 지으면요. 배추값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요. 가격 떨어집니다. 하락합니다. 다음에 농사를 적게 지었대요. 공급이 부족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이런 것들은 암기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내리고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 떨어지고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요.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하나만 변화한다. 네 가지를 모두 그려드렸습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괄호 2번. 둘 다 동시에 변화한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우 수가 되게 많습니다.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항목 3개.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3줄. 3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 3줄. 4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3줄. 각각 3가지씩 나오잖아요. 이걸 전부 다 그리면요. 진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있죠. 요거 3개 묶어주고요. 항목 3개. 요것만 그리면요. 제가 그려지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려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항목 3개인데요. 첫 번째 항목이요. 어느 게 증가가 더 큽니까? 수요 증가가 크다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는요. 뭐가 더 크다? 공급 증가가 크다 맞죠? 세 번째는요. 같아. 세 가지 모든 경우입니다. 따라서 둘 다 증가하는데 첫 번째 수요 증가가 많대요. 두 번째는요. 공급 증가가 크대요. 세 번째 증가폭이 똑같아요. 이것만 걸어보면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림 따라 그리다 보면요. 여러분 필기가 제 그리는 그림 못 따라봐요. 그냥 딱 그리면 제가 10초 될 테니까 찍으시면 돼요. 그냥 찍으시면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게 증가하는데 요거는요. 숫자를 보자. 자, 공급이 500개 증가해요. 증가 맞잖아요. 수요가 1000개 증가해요. 수요 증가가 크다 맞습니까? 되시겠죠? 여기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자, 수요 증가는 우측에 등이죠. 몇 개? 1000개. 1000개 증가. 공급은 몇 개 증가? 500개. 500개 증가. 다 그렇습니다. 공급은 500개, 수요는 1000개 증가. 수요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이 돼요. 원래 점과 비교합니다. 뭐지? 균형 가격의 이동이잖아요. 이동. 그러면 원래보다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죠.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따라서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얘가 쉬운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예를 들면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은요. 토요일 하루 종일 세종시 임장 갔어요. 세종시 수담동. 지금 이제 거기 시청 짓고요. 검찰청 예정 부지 다 보고 왔거든요. 거기 땅도 보고 상가 분석한다고요. 세종시 그 동네에 중개업소에서 한 2군데 들러가지고요. 충분히 그 지역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들었더니 세종시가 인구가 엄청 늘어나죠. 2018년 기준 인구가 31만 명 잡을게요. 31만 5천 명입니다. 2년 전 28만 명이요. 1년 동안에 3만 명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보다 공급 증가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 세종시가요. 공급도 증가하지만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지역은요. 이것이 세종시니까 세종시는 지금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요. 거래량도 자꾸 증가하잖아요. 가장 중개하기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격 올라가지 거래 잘 되지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둘 다 증가하는데 공급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500개 증가해요. 공급은 1000개 증가해요. 공급 증가가 많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공급 증가가 몇 개입니까? 1000. 이만큼 증가합니다. 수요가 얼마? 500 증가. 500. 따라서 수요가 500 증가하고 공급은 1000 증가니까 공급 증가가 크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이 돼요.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따라서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것이 그림 안 그리고 그대로 문장으로 묻습니다.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얘도 500개 증가하고 얘도 500개 증가하면 똑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도 500개 증가하고 공급도 500개 똑같이 500개씩 증가한다. 증가폭이 똑같아 말입니다. 동일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 가격은요. 원래보다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가격은 변화가 없대 말입니다. 가격은 불변. 원래보다 양은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동일하게 증가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잘 나와요. 다음 중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틀린 것은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입니다. 이걸 말로 물어요. 따라서 1번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O 맞는 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 3번요.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크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틀린 말. 되시겠죠? 하나만 싹 바꾼 답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그러면 138페이지 있죠. 괄호 3번.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이 있죠. 이 파트는요.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요. 괄호 3번은요. 고급 이론. 1월 2일 과정은요. 기초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못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일단 여기까지 그림 그린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모든 경우 있죠. 큰 표를 보시면서 제가 요거 3개만 그려드렸잖아요. 나머지 그림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리는 만큼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자꾸 그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3번은요. 3월달 수업 때 이 부분을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다 진도가 끝이 납니다. 3월달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은 마치겠고요. 이제 140페이지 목차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단 교재 보기 전에요. 이거 조심합니다. 우리는 지금 책 보니까 책이 이론이잖아요. 이론. 우리는 이것만 공부해요. 경기는요.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왜 현실과 안 맞습니까? 하시면 안 돼요. 현실은 실무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항상 시험은 이론만 묻는 것인데 이론과 실무가 다를 때가 많다는 걸 충분히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는 것이 이론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일반 경기 변동. 오른쪽 페이지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물론 일반 경기는 우리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시험은 또 시험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경기 변동의 의의를 보시면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인 경제 활동의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데. 그러면요. 그럼 3번 내려가요. 3번 보게 되면 일반 경기의 국면 그림이 나오죠. 자, 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림 보시면서 따라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 지점이 정점이 되고요. 가장 바닥은 저점이 되고요. 다음 꼭대기가 또 정점이 됩니다. 그러면 자, 한 바퀴 삥 돌아가죠. 그래서 이만큼의 흐름을 한 주기다. 주기가 되고 높이 있죠. 이만큼의 높이를 가리켜서 진폭이다. 경기가 계속 내려갑니다. 내리막길. 한마디로 수축 국면입니다. 바닥 짚고 계속 올라갑니다. 오르막길. 확장 국면입니다. 따라서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몇 개? 한 개, 두 개. 여기까지가 이분법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세 번 합니다. 가운데 줄을 꺼볼까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시 몇 개? 두 개. 얘도요, 두 개. 해서 전부 다 몇 개? 네 개 해서 4분법입니다. 일반 경기에 4분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게 바로 미첼의 4분법인데요. 4분법입니다. 일반 경기는요. 정점 찍고 조금씩 나빠진다. 후퇴 시작입니다. 매우 나쁘죠. 불황입니다. 바닥 찍고 점차 좋아지죠. 회복 시작입니다. 매우 좋아진다. 호황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가 일반 경기 변동 미첼의 4분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부동산과 비교합니다. 부동산은요. 불황시장의 말을 안 씁니다. 이 단어 안 쓰고요. 이것 대신에 하향시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호황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것 대신에 상향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향시장, 상향시장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상에 네 가지 이외에도 한 개 더 있습니다. 경기가 꾸준하게 안정이 되었다. 이거 바로 안정시장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기는요.
하나, 둘, 셋, 넷인데 분산은요. 여기 4개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해서 안정샷이 포함된대요. 요즘이 달라집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일반 경기는 4가지고요. 분산은 거기에 안정샷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괄호 4번요. 경기 변동의 주기와 원인. 주기가 뭐죠? 요거 한 바퀴 돌잖아요. 자, 여기 한 바퀴 삥 도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대요. 그래서 표를 봅니다. 표. 자, 표를 보시면요. 단어가 5개 나오죠. 4개를 묶어주세요.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코즈네츠 파동, 콘트라테이프 파동 4개 묶어주고요. 요 4가지가요. 일반 경기 적어주고 일반 경기가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5번째가 뭐죠? 한센의 건축 순환이죠. 얘가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는요. 한센의 건축 순환 말합니다. 먼저 일반 경기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장 짧은 것이 키친 파동이다. 약 3, 4년 주기가 돼요. 단기 파동이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회사의 창고가 재고가 쌓인다. 재고 변동이 3, 4년 주기로 나타난대요. 자, 두 번째는 밑줄하세요. 주글라 파동 밑줄. 얘가 가장 주된 일반 경기입니다. 일반 경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글라 파동이죠. 약 8년에서 10년 주기가 되고요. 중기 파동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설비 투자 어느 회사가요. 기계를 바꿔요. 생산 설비를 바꾸는데 약 8년, 10년 주기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더 긴 것이요. 코즈네츠 파동이죠. 약 20년 주기.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경제 성장률 변동이 20년 주기로 바뀐대요. 가장 긴 것이요. 콘트라테이프 파동인데요. 약 50년, 60년 주기가 돼요. 이유가 뭐 때문에 기술 혁신입니다. 자, 최근의 기술은 뭐죠? 제4차 산업혁명이죠. 로봇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오르시는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가요. 일반 경기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요. 흐름을 볼까요? 주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더라. 가장 짧은 게 뭐였죠? 키친 파동. 몇 년요? 3년에서 4년 정도. 다음에 긴 것은요. 주글라 파동이죠. 몇 년? 8년에서 10년 정도. 다음에는요. 코즈네츠 파동입니다. 얼마? 약 20년 주기. 가장 긴 것은요. 콘트라테이프 파동입니다. 얼마? 50에서 60년 주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나올 리가 없겠지만은요. 과거에 공무원 시험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기 가장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를 물었거든요. 순서. 전부가 학자 이름인데요. 안결표가 전혀 없어요. 혹시 짧은 거 긴 거 묻게 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글자 숫자만 세어보자. 2자, 3자, 4자, 6자. 긴 순서가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장 주된 게 뭐라고 했죠? 일반 기계는 얘가 대표적이다. 주글라 파동. 얼마? 8년, 10년. 다시 5번째요.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약 17, 8년. 따라서 한센의 건축 경기가 약 17, 18년입니다. 몇 배나 길다? 약 2배나 길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정도 길다. 여기까지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출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목차 2번 내려가죠. 자, 2번부터가 본론이고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 1번 부동산 경기의 내용.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밑줄입니다. 건축 경기 밑줄 나왔죠. 이거 얘가 바로 부동산 경기예요.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또 밑줄 하세요. 저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된다. 밑줄.
그럼 아래 보니까 1번 협의, 2번 광의, 3번 최강의. 시험과 거리가 멀지만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뭡니까? 부동산 경기예요. 자,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 건축 경기다. 과거 시험은요.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다. 틀린 말입니다. 건축 경기. 건축 용도가 세 가지겠지. 뭐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건축 경기, 상업용 건축 경기, 공업용 건축 경기, 주상공 건축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만 요까지가요. 협의. 요까지가 협의가 돼요. 여기다가 상업용, 공업용 건축 경기를 포함시키자. 포함시키면 광의가 돼요. 또 여기에다가 주상공에다가 추가로 토지까지. 이걸 다 합치면요. 최강의가 돼요. 결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무슨 경기? 건축 경기를 의미하고 무엇을 말한다? 주거용 건축 경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거용.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1번도요. 참고사항이고 시험과는 거리가 살짝 약한 부분입니다. 바로 2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 파트는요. 항목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면요. 쉽게 득점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밑줄 아세요?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 밑줄. 어떤 관련? 밀접한 관련. 밀접한 관련. 그러면 위에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줄래요. 자, 일치한다 X. 무관하다 X. 이러면 다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서로 일치한다 틀린 말이고요. 서로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틀린 말입니다.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밀접하다. 그럼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 이 두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얘가 뭐냐면요. 주로 일반 경기는 부동산 수요를 움직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는 앞에서 봤죠? 뭐 건축 경기. 건축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부동산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부동산 경기는 공급을 움직이니까 서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부르지 서로 일치한다, 무관하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에 2번과 3번 묶어줄래요? 2번, 3번.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밑줄 아세요? 주기가 더 길다 밑줄. 나왔죠? 몇 배 정도? 2배 정도 길다. 2배. 약 2배 정도 길더라. 3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해 밑줄입니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밑줄. 집 한번 볼까요? 정점이 훨씬 더 높고요. 저점이 더 깊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 진폭이 크게 나타난대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진폭의 길이가 크다 밑줄. 2번, 3번 합치면요. 주기가 2배 정도 길고 진폭은요. 크게 나타난대요.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밑줄입니다. 타성 기간이 길고 주기의 순환 구매는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밑줄. 자, 주기가요.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한마디로 뭐 불규칙적입니다. 규칙적 하면 틀린 말이고요. 주기가 불규칙적입니다.
또 앞에 단위죠. 타선기간. 자, 타선기간이 길다는 말은요. 이를 말합니다. 실판 볼까요? 자, 일반 경기가 호황입니다. 호황일 때 뭡니까? 회사들은요. 상가 짓고 공장 더 많이 짓잖아요. 경기 좋을 때. 맞습니까? 하면 상가 짓고 공장 지을 적에 착공하죠. 요거 전부 다 상가 준공, 공장 준공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1년, 2년 걸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짓게 되면요. 결과는 언제? 1년 좀 뒤늦게 나타나죠. 따라서 자, 요 문장입니다. 일반기가 좋을 때 건물 짓게 되면요. 이때 결과는요. 공급은요. 한 1년, 2년 좀 뒤늦게 준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난다. 얘가 타선기간이 길다 말입니다. 일반 경기보다 조금은 뒤늦게 나타난대요. 이를 다른 말로 타선기간이 길다라고 표현하고 한마디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해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조금은 뒤늦게 나타납니다. 자, 5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 처음부터 전국적이면 틀린 말입니다. 점차 지역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역적이고 국지적으로 나타납니다. 서울로 신다면요, 서울로 신다면 우리나라가 있죠. 자, 서울의 노른자가 어디죠? 강남. 여기서부터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얘가 좋아지니까 점점 뭐 신도시, 다음에 강북 이렇게 점차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죠. 처음에는요 지역적이고 국지적입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자, 6번 이하부터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